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온 낡은 배 한 척이 갈라파고스를 구했다는 첫 번째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2년 후 300척의 거대한 중국 어선단이 갈라파고스를 다시 위협했을 때 벌어진 일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새벽 4시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GPS 신호마저 교란당한 채 홀로 싸워야 하는 상황을요. 중국 어선들은 이번엔 다르게 왔어요.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게 계획하고 첨단 장비로 무장한 채 말이죠. 과연 30년 된 한국 함정 한 척이 300척의 무리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왜 에콰도르 정부는 갈라파고스를 구한 영웅을 해임시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한 이 해상 대결의 진짜 승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리카르도 콜론입니다. 오늘은 더욱 치열했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2025년 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갈라파고스 보호구역에 중국 국적 불법 어선 300척 이상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대령님, 이번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카롤리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놈들이 군사작전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위성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선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해군 함대 같았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들의 기술이었습니다. GPS를 교란하고 AIS까지 완전히 차단했어요. 레이더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이건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에요. 정보 담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중국 해상민병대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해상민병대라는 건 중국의 중군사 조직이에요. 어민으로 위장한 군인들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롤리나가 환경단체에서 받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수중 카메라가 찍은 장면이었는데 거대한 참치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바다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한밤중에 온다. 그리고 새벽에 사라진다. 제가 긴급회의에서 말했어요. 정면 돌파가 아니면 절대 막을 수 없다. 더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국 어선들이 갈라파고스 주변 무인도에 임시 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였죠. 연료와 식량을 보급받으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건 침입이 아니라 점령입니다. 정보 담당관이 경악하며 보고했어요. 위성사진에는 더욱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인도 해안에 임시 부두까지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거대한 저장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카롤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료와 대령님, 이대로 가면 갈라파고스가 중국 어업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더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밤에는 불법 조업을 하고 낮에는 관광객들에게 갈라파고스 투어를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자연유산을 자기들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저들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갈라파고스를 완전히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는 거야. 에콰도르 해양통제센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카롤리나가 환경단체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영상 때문이었어요. 대령님, 이걸 반드시 보셔야 해요. 카롤리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수중 카메라가 찍은 영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갈라파고스의 보물 같은 참치들이 거대한 그물에 걸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이건 조업이 아니라 대학살이에요. 카롤리나가 주먹을 쥐고 외쳤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들의 조업 방식이었어요. 바다 밑바닥까지 쓸어가면서 치어들까지 모조리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미래의 희망까지 파괴하는 짓이었습니다. 환경 전문가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속도로 남획이 계속되면 갈라파고스 참치는 3년 안에 멸종될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윈이 진화론을 발견한 그 소중한 갈라파고스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였죠. 더 끔찍한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중국 어선들이 상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상어는 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살아있는 채로 말이죠. 이건 조업이 아니라 학살이에요. 해양생물학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카롤리나가 가져온 또 다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갈라파고스 고유종인 바다이구아나들이 중국 어선의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 아름다운 생명들이
카롤리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국제환경단체에서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갈라파고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생태계 테러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저는 즉시 전술회의를 소집했어요. 참모들의 얼굴이 모두 잿빛이었습니다. 300척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참모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요. 다른 참모가 덧붙였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하지만 우리에겐 3,000일이 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전명을 정했어요. 이슬라 데펜사, 섬의 수호자. 이번엔 정말 마지막 전쟁이 될 거였습니다. 과야킬 항구에서 한벨리암이 전격 출동하는 순간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번엔 특별한 장비를 대량으로 탑재했습니다. 드론 정찰 시스템과 전자통신 교란 장비 그리고 비밀 무기까지 말이죠. 승조원 여러분, 제가 갑판에서 연설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러 갑니다. 에콰도르 해군 최초로 한국에서 배운 통합작전 방식을 실전에 적용합니다. 무인기와 해상 레이더, 고속정이 연계된 첨단 추적 시스템이었죠. 한국 해양경찰에서 6개월간 배운 최고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승조원들의 불타는 의지였죠. 한벨리암이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시민들이 몰려나왔어요. 갈라파고스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자랑 한벨리암. 부두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설령 목숨을 걸더라도. 갈라파고스까지는 4시간 거리였습니다. 그 사이 중국 어선들이 얼마나 더 많은 바다 생물들을 죽일지 생각하니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항해 중간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페루와 콜롬비아에서도 지원 함정을 보낸다는 거였죠. 남미 전체가 갈라파고스를 지키기 위해 뭉친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카롤리나가 감격해서 외쳤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는 거였죠. 최신 해상 감시 장비와 전문가들을 파견한다고 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또 도와주네요. 젊은 승조원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승조원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가득했죠.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고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해 도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대형 선박이 포착된 거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 같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이제 단순한 불법 조업 단속이 아니라 국가 간 대치 상황이 된 거였어요. 각오하십시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가 승조원들에게 엄숙하게 말했어요.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미국 해군 제4함대에서 갈라파고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통신사관이 보고했어요. 한벨리암의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승조원들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한 젊은 선원이 말했어요. 카롤리나가 갑판에서 전 승조원을 향해 연설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있을지는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승조원이 하나가 됐어요. 국적도 나이도 계급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의 수호자였어요. 자정이 넘어 갈라파고스 해역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수평선 가득 중국 어선들의 불빛이 마치 떠다니는 도시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저건 정말 어선인가요? 젊은 승조원이 경악하며 물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일부 어선들은 길이가 100m가 넘어 보였거든요. 어선이라기보다는 공장선에 가까웠어요. 발칸포 장전.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20mm 발칸포가 하늘을 향해 시범 경고 사격을 했어요. 분당 3,000발의 위력이 밤하늘을 갈라버렸습니다. 불의 폭포 같았어요. 동시에 해상 확성기로 다국어 경고 방송을 송출했어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말이죠. 이곳은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입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경고에 불응하면 무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어선들이 즉시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했거든요. 한벨리암의 위압에 겁을 먹은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남은 어선들이었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부는 한벨리함을 향해 돌진해 오기도 했어요. 놈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부함장이 보고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 어선들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갑판에 수상한 장비들이 보였거든요. 카롤리나가 선상에서 외신 기자에게 인터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에요. 지구 마지막 보물을 지키는 성전이에요. 해양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중국 어선 중 고속정 두 척이 한벨리함의 위협 사격에 엔진이 멈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2척을 강제로 예인했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새벽 5시였어요. 300척의 중국 어선들이 일제히 후퇴하기 시작한 거죠. 마치 거대한 군대가 철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후퇴하면서도 그들은 마지막 악랄함을 보여줬어요. 바다에 기름을 대량으로 버리고 간 거였어요. 갈라파고스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복수였죠. 저 악마 같은 놈들. 카롤리나가 분노에 떨었어요. 우리는 즉시 기름 제거 작업에 나섰어요. 한벨리함에 탑재된 한국제 해양 오염 방제 장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시간당 15톤씩 기름을 회수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이 또 한 번 갈라파고스를 구했네요. 부함장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발견이 있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버리고 간 그물 더미에서 갈라파고스 고유종 새끼 바다사자 여러 마리가 죽어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환경 파괴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생태계 테러예요. 해양생물학자가 붕괴했어요. 그 순간 전 세계 언론들이 현장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까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작은 함정이 거대한 중국 어선단을 물리쳤다. 외신 기자들이 흥분해서 보도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도주하면서 남겨둔 것들 때문이었죠. 대령님, 이것 좀 보세요. 잠수사가 수중에서 올라와 긴급히 보고했어요. 바다 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천 마리의 죽은 물고기들이 해저에 쌓여 있었거든요. 중국 어선들이 버리고 간 부산물이었어요. 이건 바다 무덤이에요. 해양생물학자가 경악하며 말했어요. 카롤리나가 수중 카메라 영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갈라파고스의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죽은 물고기들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는지 상상이 안 돼요. 카롤리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국제해양환경 전문가들이 긴급 파견됐어요.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규모의 해양생태계 파괴는 처음 봅니다. 유엔 해양환경특별조사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 BBC, NHK 등 주요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다뤘거든요. 작은 나라 거대한 바다를 지키다. 한국 기술 에콰도르 의지 해양 주권 방패. 국제해양보호 컨퍼런스에서는 갈라파고스 사수작전이 모범 사례로 소개됐어요. 저는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함정은 한국이 우리에게 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해양을 지키는 법을 함께 나눠준 증거죠. 유엔에서도 기고문이 나왔어요. 에콰도르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 세계 해양 보호의 모델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권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정치적 대지진이 시작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너무 자극했다며 저의 즉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리카르도 대령이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국가를 전쟁 위험에 빠뜨렸다. 야당 정치인이 TV에 나와서 격하게 비난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집권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는 거였어요. 외교적 대참사가 될 수 있다. 왜 사전 보고 없이 행동했나?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목숨을 걸고 갈라파고스를 지켰는데 오히려 매국노 취급을 받다니요. 중국 대사관에서는 공식 항의서를 보내왔어요. 에콰도르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국방장관까지 저를 긴급 소환해서 호통을 쳤어요. 대령, 사태가 심각하다. 중국 정부에서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어. 각하, 저는 에콰도르 주권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다른 문제야. 이미 경제보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정말 막막했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온 세상이 저를 비난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국회에서는 저에 대한 탄핵안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군인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이유였죠.
언론도 저를 집중 포화했어요. 리카르도 대령의 독단적 행동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료 장교들까지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리카르도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본다고 수군거렸죠. 가장 상처였던 건 해군 동기들의 배신이었어요. 30년 동안 함께한 전우들이 하나둘 저에게서 등을 돌렸거든요. 리카르도 너무 나갔어. 이제 그만 물러나는 게 좋겠다. 절친이었던 동기마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적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카롤리나가 기적 같은 일을 해냈어요.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 거죠. 갈라파고스의 영웅을 지켜주세요. 카롤리나가 키토 광장에서 목 놓아 외쳤어요. 삼천이람은 우리 바다의 방패입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만 모였어요. 하지만 SNS를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5만 명이, 이틀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어요. 사흘째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에콰도르 전체가 들끓었어요. 갈라파고스 주민들이 키토까지 올라와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우리 바다를 구한 영웅을 왜 처벌하려 하나? 어부들도 관광업계 사람들도 심지어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왔어요. 리카르도를 지켜라. 함벨리암은 우리의 자랑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갈라파고스 원주민 할머니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시위에 참여한 거였어요. 우리 조상들의 바다를 지켜준 은인이다라며 눈물을 흘렸죠. 국제환경단체들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린피스, WWF, 시제퍼드까지 리카르도 대령은 지구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중국이 경제 보복을 시작했거든요. 에콰도르산 바나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제 농민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 농업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군 내부에서도 반대파와 찬성파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일부 장성들은 리카르도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지만 젊은 장교들과 하사관들은 저를 열렬히 지지했어요. 결국 저는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함벨리암 함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령님, 이 배에는 대령님의 혼이 들어있어요. 대령님이 빠지면 함벨리암도 길을 잃습니다. 승조원들도 하나둘 찾아와서 간청했어요. 대령님만이 우리의 진짜 리더예요. 그 말들이 제 굳은 마음을 흔들었어요.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콰도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인 발표를 한 거예요. 리카르도 콜론 대령은 에콰도르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용기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켜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의 임기를 5년 연장하고 함벨리암을 기반으로 한 해양경비 교본을 전 세계에 배포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에콰도르가 작은 나라지만 바다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대통령이 덧붙였어요. 그날 오후 키토 대통령궁에서 특별 수훈식이 열렸어요. 저는 에콰도르 최고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함벨리암 승조원 전체도 표창을 받았어요. 카롤리나는 국가해양보호 홍보대사로 임명됐어요. 해양보호 교육센터에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환경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카롤리나의 강연은 항상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갈라파고스 어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한 베테랑 어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배들이 오면 우리가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큰 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도 에콰도르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갈라파고스 모델이 새로운 해양보호 표준으로 제시됐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삼천이람이 에콰도르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함벨리암이 남미 해역의 수호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페루, 콜롬비아, 칠레에서도 한국의 함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저는 갈라파고스 해안가에 서 있습니다. 민간인 제복을 입고 평화로운 새벽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보이는 배가 삼천일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저 배는 멀리서 왔지만 우리 바다의 약속을 지켜줬단다.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약속이 뭐예요?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이야. 그리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물고기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멋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 말이죠. 함벨리암은 지금도 갈라파고스 앞바다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철의 수호자가 우리와 함께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철로 된 함정 하나, 바다를 지킨 마음 100개. 한국과 에콰도르, 그 약속은 오늘도 파도 위에 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다시는 갈라파고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함벨리암의 위력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함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우정, 그리고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약속이 영원히 이어질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